자,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6,600억을 샀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3,300억이나 팔았네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2.21% 올랐는데 코스닥은 겨우 0.9% 올랐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은 한때 6,300개 가까이 샀다가 막판에 장 끝나고 선물을 꺾었네요. 장 끝나고. 자, 코스피 차트는 오늘 양봉 났습니다. 0.95로 시작을 해서 여기 5분 차트를 보면요. 좀 밀리는 듯 하다가 네, 그리고 반등이 쭉 들어가서 요 밀릴 때, 장중에 밀릴 때 요 시초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시초가를 깨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거의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자, 신기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6,600억을 샀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3,300억이나 팔았네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2.21% 올랐는데 코스닥은 겨우 0.9% 올랐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은 한때 6,300개 가까이 샀다가 막판에 장 끝나고 선물을 꺾었네요. 장 끝나고. 자, 코스피 차트는 오늘 양봉 났습니다. 0.95로 시작을 해서 여기 5분 차트를 보면요. 좀 밀리는 듯 하다가 네, 그리고 반등이 쭉 들어가서 요 밀릴 때, 장중에 밀릴 때 요 시초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시초가를 깨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거의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아주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밀리다가 똑같이 반등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보시면 코스닥은 12시 한 50분에 고점을 치고 빠지는데 요 시초가를 훼손을 하면 보통 이 데이 트레이딩 선수들은 탈출합니다. 시초가가 깨지면. 자, 이런 모습이었고 일봉 차트는 그냥 십자였네요. 십자로 그냥 시초가 1163으로 시작했는데 1162.97로 0.03포인트 거의 뭐 이렇게 시초가에 딱 붙어서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는 모양이 나쁜 건 아니에요. 계속 보면 코스닥에 대해서 숏 잡은 선수들이 지금 탈출 못하도록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고 요 매물벽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여기 거래량 보시면 거래가 계속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때도 전고점 돌파할 때 요때 모습 일단 고점을 돌파하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죠.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는 말처럼 그러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거 보면 좀 더 기다려 보는 거죠. 네, 좀 더 기다려 보고. 근데 주봉상에는 지난번에 매도 신호 나오고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월봉은 네, 똑같습니다. 여기서 강력하게 1250 요 지금 고점을 연결한 선을 보면 조금 더 위로 상승 여력이 남은 것 같은데 매도 신호가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에 요 3월 달에 고점이었던 1215를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과거에 매도 신호 나오고 나서 반등이 이게 모조리 반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종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주식,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은 뭔지 코스피 200을 보면서 가장 많이 오른 거 OCI 홀딩스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52주 신고가 나는 거 어제 같은 경우에도 24.93 올랐을 때 거래가 터지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럴 때 팔게 돼 있어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 팔게 돼 있는데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고, 지난번 고점은 보시면 이렇게 뭐 고점 돌파할 때 보면 거래량 없이 돌파했잖아요. 거래량 없이. 이럴 때 돌파 보면 거래가 별로 없어요. 요 전고점을 돌파했는데도 거래량이 과거 이 거래량보다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래가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KC가 오랜만에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고, 롯데 쇼핑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자, 밑에다가는 월봉 차트를 띄워놓겠습니다. 롯데 쇼핑이 그죠? 계속 눈에 밟히는 커비드 핸들에서 5개월 이평선 훼손 안 하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자, 그러면 누가 샀니가 중요하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동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터졌죠. 지금도 보면 거래가 터지면서 요 앞전에도 거래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는, 이럴 때는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 올라가고 있고요. 호텔신라도 커비드 핸들 모양이에요. 항상 전고점 돌파할 때 거래가 앞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봐야 되고요. 일단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보세요. 4월 들어서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NC, 삼성, SDS, 그리고 삼양식품. 삼양식품이 제일 먼저 바닥치고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5개월 이평을 뚫었어요. 최근에 기관 중심으로 기관이 먼저 매수를 강하게 했습니다. 2차전지 쪽이 다 좋았다, 그죠? 후성도 올라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양쪽 다 동심했어요. 이런 주식을 개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관 외국인이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현대백화점도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위아, 이마트, 한전기술, 주한화, 페노션, 크래프톤, 현대차도 간만에 올랐는데 현대차 매수 신호가 떴네요. 다행히 5개월 이평을 이번에 딱 지키고 반등이 들어갔다, 그죠?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입니다. 유가만 좀 더 빠지면 이런 경기 소비재는 조금 더 반등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SD바이오, 현대오토에버, 타이브 간만에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랑 이 경기 소비재의 관계를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처분 소득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오션 반등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반도체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이 나온다면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는 곳은 어딜까? 반도체 다음으로 성장성이 좋은 EPS 그로스가 좋은 쪽으로 아마 붙을 건데, 조선이 뭐 나쁘지 않다면 충분히 2격조 정도, 지금 몇 개월째 한 7개월 쉬었잖아요. DN 오토모티브, 하나솔루션, 기아, 그 다음에 CJ, 삼성전기 최근에 제일 강하죠. 기관 외국인이 뻘겠습니다. 양쪽이 다 기관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CS윈드, SK이노베이션도 기관 외국인이 양쪽이 다 사고 있네요, 보니까. 이 주식도 좀 봐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글로비스, SK스퀘어,
예, 하이닉스 프락시인데 신고가. 네이버도 예,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네이버는 보니까 어제 오늘 기관 매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기관 중에서도 약간 롱숏에서 숏 잡고 있던 선수들이 살짝 푸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BGF 리테일, GS 리테일. 야, GS 리테일도 차트가 나쁘지는 않는데 거래가 좀 없다는 게 약간 아쉽네요. 이 정도면 거래가 좀 터지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다행히 기관 외국인이 동시 매수입니다. 셀트리온 예, 다시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많이 빠졌는데 세아베스텔, 현대일렉트릭, SK케미칼, 한전. 예, 유가가 급등하고 여기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전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한 35% 빠졌다가 유가가 아무래도 떨어지면 석탄 가격까지 밀릴 거고 그러니까 뭐 원가가 안정화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이비손해보험, 녹십자, 한미약품. 자, 삼성전자가 지난 2월 27일 고점을 아직 못 뚫었네요. 네, 모양은 아주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매수. SK 아이테크, 코스맥스, 현대모비스, 두산밥켓, 현대로템, KCC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네요. 자, 미래에셋증권 최근에 보면 거의 2달 박스네요. 보니까 오를 때는 뭐 또 세게 올라가서 그죠? 화요일날 10.87% 올랐었는데 계속 그냥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판다 그죠? 외국인도 스페이스X 뭐 상장되고 이런저런 거 알고 있을 건데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잡고 있네요. 자, 오늘 이 와중에 좀 많이 빠진 주식은 삼성 E&A, 그 다음에 GS건설, 외국인 기관 동시매도네요. 삼성 E&A도 마찬가지고요. DLENC도 3.4% 동시매도입니다. LS 좀 빠졌고요. 산일전기 빠졌고, 코롱인도 빠졌고, SK텔레콤이 네, 어제까지 뭐 10만 원 찍었거든요. 10만 원 찍었다가 8만 원에서 10만 원만 가도 25% 수익 난 거잖아요. 2주 만에 거의 25% 수익 나고 최근에 보면 계속 기관이 삽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32만 주 팔았지만 네, 기관은 네, 묵직하게 계속 사는 모습입니다. 두산 좀 빠졌고요. 이수 스페셜티, 그 다음에 LGU 플러스, 키움증권도 좀 빠졌는데 키움증권이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5월 달부터 6월 들어갈 때는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면 키움증권이 이번에 전고점 돌파 못하고 다시 한 40만 원 초반까지 주저앉는다면 그러면 3분기는 약간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생각과 달리 이때 지난 9월 달에 보면 키움증권이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잖아요. 이때 제가 키움증권이 7월, 8월, 9월 초까지 조정을 받는 걸 보면서 제 생각대로 약간 이 설 전까지는 쉬겠구나 했는데 9월 달에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어요. 이런 게 키움증권이 약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선행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움증권이 이틀 조정받고 주봉으로 보면요. 이런 모습이고 주봉상에 지난번에 매도 신호 나오고 네, 요때 9월처럼 될지
네, 잘 봐야 되는데 지금 MACD 오실레이터도 음으로 들어갔네요. 그때 요때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는데 보세요. 요때 외국인이 계속 샀고 지금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네요. 보니까 요 차이가 좀 있다 그죠? 코스닥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 대한광통신 와 얘 왜 이래요? 와 대한광통신이 또 마이너스 24% 확 빠졌네요. KMW 확 빠졌습니다. 어제 19% 올랐는데 오늘 11% 오르면서 삼천당 제약 오늘 또 다시 9% 빠졌네요. 네,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뭐 엄청 팔았잖아요. 그냥 수급이 꼬인 거거든요. 이렇게 수급이 꼬인 주식은 어제 그 5개월 이평을 다시 회복하나 했는데 이 위에 물려있는 이 첫 하락과 두 번째 하락에 막 주식 샀던 사람들 다 물린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15분 차트로 보면 15분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확 떨어졌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여기서 사서 물렸던 사람들 네, 엄청난 대기 매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당장은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정말 확신한다. 그러면 뭐 확신하니까 사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일단 바닥을 어디 찍는지 기다려야 되고 월봉으로 보면 5개월 이평이 깨지면 20개월 이평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0만 원까지 빠집니다. 예전에 2차 전지 빠질 때 그런 거랑 모양이 똑같이 빠질 거예요. 만약에 실체가 없다면. HLB도 좀 많이 빠졌네요, 오늘. 그 다음에 파두.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간다면 파두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파두가 낙폭의 한 50%에서 다시 꺾인다면, 여기 보시면 피보나치 수열로 보면요. 그냥 낙폭의 50% 정도 회복했다가 다시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네, 좀 봐야 되고요. 파크 시스템즈 좀 빠졌고요. RFAIC, HIC,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삼표시멘트, SNS테, 큐리엑스 바이오, 대주전자재료, 성호전자, 로킷 헬스케어, 미래셋벤처. 자, 많이 오른 거 뭐가 올랐나 보겠습니다. 코미코. 코미코 올랐고요. CMTX 반등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츠로셀. 와, 비츠로셀. 네, 되게 강합니다. TCK 강합니다. 올릭스 외국인 기관 양매수. 덕산 레오룩스 예사롭지 않네요.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강하게 매수했고 PSK 홀딩스 네, 예사롭지 않은 차트. 그 다음에 심텍 전고점 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M 우리기술 TSE 태성 삼현 유진테크 시어스 BHI 네, 오랜만에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가 이게 7개월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양봉이 나야 되거든요. 이번 달에는 양봉이 나야 되는데 다시 양봉으로 살짝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자 5일 이평선은 지키고 있어요 지금. 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일째 5일 이평선을 지키고 있고요.
근데 앞전에도 여기서도 2월 달에 5일 평선 지키다가 전쟁 터지면서 빠졌다가 이러고 있죠. 자, 그다음에 주봉을 보면 주봉에 있어서 그때 2월 달에도 주봉 5주 2평을 못 뚫었어요. 네, 못 뚫은 상황이었고 지금 5주 2평이 어디 있냐면 30만 8천 원이에요. 근데 오늘 31만 원으로 5주 2평을 그나마 뚫고 끝나는지는 내일 금요일 날 플러스가 나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5주 2평을 뚫고 끝나야 돼요. 그러면 5주 2평 이런 걸로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선수들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에는 보면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날 때 반등이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예,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35만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결국은 실적이 이번 1Q 실적이 진짜 잘 나오는지 봐야 되고 수출 데이터에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내수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잠깐만요. 이 리튜 이건 뭐죠? 리튜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떴는데 잠깐만 기사 좀 읽어볼게요. 최근 인체 조직을 활용한 스킨 부스터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정성 입증 부족과 윤리적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관련 규제가 부재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도 제도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권동주 법무부 화우 바이오 헬스 센터장은 K-바이오 헬스 포럼에서 다른 의료기기는 수년간 임상시험과 막대한 투자를 거쳐 허가를 받는데 일부 인체조직 유래 제품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날 토론회에서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사용을 둘러싼 제도 공백과 규제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는데 인체조직 기반 스킨 부스터가 임상시험이나 품목 허가 없이 유통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과 기증 취지와 어긋나는 활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임상 검증 없이 유통되는 제품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논란의 중심에는 최근 피부 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세포 외 기질 ECM 스킨 부스터가 있고 ECM 스킨 부스터는 사망자가 기증한 피부 조직에서 세포 외 기질을 추출해서 분말화한 뒤에 식염수에 희석해서 주사기로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인데 회당 시술 비용이 약 6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문제는 이 같은 제품이 사실상 인체에 주입되는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이나 품목 허가를 거치지 않았고 이상사례 보고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인체 조직을 원료로 한 제품이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아닌 인체 조직으로 분류되면서 별도의 규제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임상시험이나 제품 단위 허가 없이도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답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스킨 부스터 가운데 일부 제품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인데 예컨대 파마리서치의 리주난과 바임의 주베룩 등은 수년간 임상시험과 대규모 투자를 거쳐서 4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는데 반면 현재 인체조직 기반 ECM 스킨 부스터 인기의 중심에 있는 LNC 바이오의 리투오는 인체조직 유래 제품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요? 소비자 단체 역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람 몸에 직접 주입되는 시술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관리 체계 공백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소관 영역을 이유로 명확한 규제 책임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네요. 또 참. 네, 이 관련된 기사는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죠? 규제 우리가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LNC 바이오 주가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일봉인데 뭐 정말 이 파마리서치 주가 하락의 이유가 LNC 바이오 이 대체제 강력한 대체제가 나왔다면 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자빠지면 안 되죠. 3월, 4월 이거 차트가 고점을 친 차트잖아요. 이게 지금 최고가 대비 이번에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12만 5천 원에서 6천 원까지. 네. 2달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나는 주가는 이게 진짜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이에요. 예, 주봉이고 외국인이 쭉 샀다가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고 연기금도 샀다가 예, 주춤하고 있네요. 예, 월봉은 5개월 이평이 깨졌고 셀 시그널이 셀이 나왔네요. 그 전에 2020년 12월에 매도 셀 시그널 나오고 한 6개월 쉬었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밀리고. 네. 네,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늘 신기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